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시간의 변곡점 개인전 작가 노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스타에 올려놓기는 했는데 그건 인스타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조금 짧은 버전이에요. 이거 원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간밤의 꿈꿈에서 나는 죽음을 선택했다. 어차피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선택했는데 나만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없었다. 먹으면 수초 내에 죽음에 이르는 약을 먹기 전에 나는 무서웠다. 이게 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어쨌든 뭐 빨리 뭔가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암흑도 느낄 수 없는 상황이 닥치는 게 너무 무서웠다. 눈을 질끈 감아 약을 먹은 뒤 곧바로 나는 죽었고 몇 초가 지나 거짓말처럼 다시 눈을 떴다. 내가 죽지 않고 다른 세상으로 온 건지 아니면 영혼만 눈을 뜬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볼 수 있고 여전히 생각할 수 있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경험이었지만 순간의 경험으로 내 머릿속 물음표는 느낌표로 바뀌었다. 이게 꿈속이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궁금해 했었던 것들, 의문을 품었었던 죽음에 대한 것들이 뭔가 순식간에 해소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답이 딱 주어졌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몸에서 체득을 했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말로 설명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나는 절대로 느낄 수 없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내가 무언가를 느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니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나의 죽음은 세상의 종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상이 수백억 년 더 지속된다고 해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무로 돌아간 나에겐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이렇게 뭐 사후 세계가 있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환생을 한다라거나. 근데 환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이전 기억이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환생을 지금 한 거라고 하면은 그전 세상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뭐 의미가 있지는 않죠. 뭐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로 사후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라는 거는 뭐 제가 뭐 여기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생각이란 무엇인가? 생각은 뇌의 신경신호의 전달로 이루어진다. 어떻게 그것들이 모여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빛도 이동할 수 없으니 시간이 멈추면 생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네, 이거는 사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과학적으로는 너무 당연한 거죠. 물론 뇌라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지거나 연구가 된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빛의 속도로 이렇게 연결되는 자극들이 모여서 우리가 뇌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상대성 이론에 의해 과거, 현재, 미래는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고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다. 죽음이란 다른 저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멈추면 그것도 죽음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 시간을 멈춘다고 가정해보자. 시간을 1억 년, 100억 년 멈췄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없다. 어차피 시간이 흐르지 않는 동안 나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고 그것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시간의 역행을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의 세상에서 시간이 흐를 수 있게 하는 주체는 나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의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시간이 멈추거나 역행하는 것은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느낄 수도 없고 알아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의미가 없고 일어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게 죽음을 의미한다면 내가 죽음의 약을 먹었지만 깨어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간은 결국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간이 멈춘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시간이 멈춘 것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은 흐를 수밖에 없다. 내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죽은 것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나는 시간을 흐르게 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 나의 시간이 멈출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나는 단지 내 세상의 시간만을 흐르게 할 수 있다. 사실 이 글 자체가 굉장히 설명적이기 때문에 뭐 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죠?
이것은 우습게도 내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다거나 하는 뜻이 아니다. 내 신체가 멈춘다면 나는 뇌신경의 신호 전달이 멈추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영혼이 되어 지구에 머문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지구는 그동안 죽어나간 생명의 영혼들로 포화 상태를 넘어섰을 것이다. 이것은 꿈속 임사체험 순간에 구조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긴 힘들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시간의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블랙홀 같다면 설명이 될까? 별이 죽어 블랙홀이 되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존재가 되지만 블랙홀이 빨아들인 시공간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도대체 저 물질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별의 생명이 끝나면 생기는 블랙홀은 물리 법칙상 말이 되지 않는 존재이다. 하지만 인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블랙홀이란 시간의 변곡점이 아닐까? 시간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마치 1, 2, 3, 4 이런 식으로 흐르는 시간과 다르게 1, 0.9999, 0.99998, 0.99997 이런 식으로 흐르는 방향을 바꾼다고 표현해 볼 수 있다. 아마 그 안에서는 지금의 시간과 똑같이 시간이 흐르고 있을 것이다. 영원히 0에 도달하지 않을 뿐. 블랙홀을 만든 별은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생각해본다. 시간의 변곡점은 죽음을 두려워한 나의 억지인 걸까? 아니면 나는 이미 시간의 변곡점 안에서 살아있다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그렇죠. 마지막 생각해보면 억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블랙홀이 된다고 하더라도 0으로 수렴하는데 도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블랙홀도 언젠가는 또 없어질 거잖아요. 우주의 탄생과 이렇게 이제 끝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블랙홀의 수명도 영원하지는 않을 텐데 결국에는 죽고 싶지 않은 몸부림 같은 것이 블랙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실제로 그런 시간 체험을 경험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는 사실은 존재하기 힘든 거기는 하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말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뭔가를 풀어낸다라든가 최대한 논리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이 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번의 그 퇴고를 거쳐서 쓴 거거든요. 최대한 제가 느꼈었던 그 감정과 그러한 체득한 것들을 말로 표현을 하려고 했지만 말로만 표현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글이나 작업들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이라는 존재 자체가 시간의 변곡점이 온 것이다 라는 거는 이게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별이 죽으면은 블랙홀이 되는데 또 모든 것이 블랙홀이 되는 거는 아니기도 하고 여러 문제점이 있죠. 왜냐면은 우리 은하의 중심에도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은하 전체를 움직일 정도의 거대한 블랙홀이라고 하면은 그건 도대체 얼마나 큰 별이 죽었길래 그렇게 큰 블랙홀이 생겨날 수 있었던 걸까요? 굉장히 미스테리하죠. 물론 이것과 다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탄생과 죽음에 대한 거는 또 다른 개념들이 있기는 해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더 가까운 것 같기는 한데 그건 아직까지 작업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서 너무나 현실적인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라서 나중에 작가 노트로 정리가 된다면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7월 1일까지 진행을 하는 거니까 3주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근데 이런 3주라는 시간도 생각보다 되게 빨리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3주가 채 안 남았죠. 예,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어쨌든 전시장에 좀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이렇게 좀 대작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좀 큰 작품을 전시하고자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개념을 좀 작업으로 풀어내고자 한 전시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시는 것보다 직접 봐보신 분들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보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네, 개인전에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